네, 정부가 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맞서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데요. 이 소재 부품 국산화, 즉 탈일본을 골자로 하는 산업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죠. 자, 정부의 이런 어떤 대책,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고요.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 규제 대책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이종구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이 정부 대책을 여쭙기 전에 오늘 새벽에 이제 나온 속보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예. 경제통이시니까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미국이 이제 중미 예. 미중 무역 전쟁이 좀 하이라이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문우신 재무장관이 그동안에 여러 번 경고를 했고, 네. 이제 미국은 이제 종합무역법에 의해 가지고 외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네. 수 있다 이런 그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조항에 따라 가지고 법에 따라 가지고 미국 국내법에 따라 가지고 이번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세계 증시가 많이 출렁이었고 이 출렁이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 이게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은 결국 그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네네. 중국의 상품 경쟁력을 높여서 중국이 중국산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거를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은 환율의 감시를 받죠. 예. 정부가 개입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 다른 수단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걸 갖다가 이제 다들 추적을 하니까 네. 아마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증시 얘기 나왔으니까 요것만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갈 텐데요. 어제 우리 증시도 많이 빠졌는데 네. 이 증시 이 움직임에 어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저는 영향이 좀 있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미중 무역 갈등과 이것이 겹쳐가지고, 예. 우리나라 증시를 강타를 했는데, 네. 이제 그것은 이제 첫째, 그런 요인이고, 예. 근본적인 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누적이 돼 있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그리고 반기업적인 어떤 여러 가지 시책들, 네. 이러한 것이 지금 업계를, 우리 기업들을 억누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 지금 기업들의 체질이 굉장히 약화돼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그게 왜 굳이 네. 어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 현상이 근데 그러면 네. 어떤 증시가 출렁이는 현상이 굳이 어제 나와야 됐던 이유가 아니요, 또 어제 나온 게 아니에요. 네네. 금년도에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소위 중산층 개미들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지금 주식 투자를 소액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부동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내렸어요. 지금 예. 연말에 비교해서. 알겠습니다. 네. 요 문제는 사실은 독립된 주제로 따로 다뤄야 되는 사안이니까 일단 입장만 좀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지금 네. 이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핵심 내용은 5년 이내에 100대 품목을 국산화시키겠다 이런 건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품목을 선정하고 이런 거는 정부가 잘 판단을 하셨겠죠. 근데 핵심은 탈일본인데 예. 소재 부품업체들의 얘기는 첫째로는 일제가 한 30% 싸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리적으로 이제 가까우니까 네. 애프터 서비스 받기도 쉽고 아무래도 상품에 대한 근접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우니까. 네네. 접근성. 네. 이런 것 때문에 일제를 쓰는데, 네. 지금 이거를 탈일본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대한생리 회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한 거의 반세기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 그거는 언발의 오줌누기식 아닌가 네.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기술 격차가 50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져 있기 때문에 탈 일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우리나라가 화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화학물질관리법.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뭐 불산 누출 사고 이런 것이 나니까 이 화학물질관리법을 강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들이 충족해야 할 그런 안전 기준 네네. 이런 것이 79개에서 413개까지 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네. 이런 부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슨 실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화학 실험 네.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아주 난감하다고 그래요. 예. 그게 요 현장 목소리예요. 규제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예. 일단 지금 그 기술 격차 50년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11대 분야 120개 기술 품목에 대한 어떤 그 기술력을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내놓은 2018년 자료를 보면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1.9년밖에 안 벌어져 있다. 이런 지금 데이터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기업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또 네. 연구소들에서 얘기하는 것이 또 예. 분야별로 다 틀려요. 뭐 예. 금형이라든지 또는 화학물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네네. 뭐 조선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그 분야별로 다 기술의 그 격차는 틀리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그 3대 품목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한 것도 네.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어요. 아, 그 3대 품목이라는 게 수출 규제했던 세 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도체? 예. 근데 오늘 지금 한 조간을 보니까 관련 그 네. 학자의 지금 이야기도 내년 초가 되면 이게 지금 전부 다 국산으로 대체가 된다 이런 전망이 나왔던데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순도 문제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이 순도를 가진 그러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주 최고급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물론. 예. 네. 지금 8698님이 문자로 의견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언제까지 남의 기술 가지고 돈만 벌 겁니까? 이제부터라도 기술 투자해야죠.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일단 그동안에 그 소재 부품의 국산화 이걸 위해서 우리도 한 30년 이상 노력을 했죠. 네네. 네. 그래요. 그렇지만은 알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따라잡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규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그 국산화를 위해서 규제를 과감하게 많이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네.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게 굉장히 앞서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규제라는 게 대체적으로 이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물론 길이지만은 네. 우리가 좀 더 하여튼 좀 땀을 흘려야 된다. 좀 더 뭐 그런 것도 좀 그 감수를 하는 네.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소재 부품 산업 그 진흥을 위해서 매년 1조 원 플러스 알파를 투입을 한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부의 지원이 중소업체에 가는 것은 당연히 반길 일인데 만약에 그런 게 대기업으로 간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내 유보금도 상당히 많이 쌓여졌는데 그건 당연히 중소기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이게 좀 너무 대기업으로 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장 일각의 지적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랬을 때 네. 대기업들이 사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연계해서 이 클러스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처해야 된다 그런 건데. 네네. 그런데 뭐 대기업 중소기업을 또 거기 또 갈라가지고 뭐 이런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를 실현하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그거는 지금 북한의 태도가 지금 쌀을 5만 톤 줘도 안 받겠다 그러고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오늘도 또 쐈던데. 네네. 그런 상황에서
평화 경제를 얘기하는 거는 조금 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평화 경제를 논의할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래요? 네, 북한이 저렇게 비핵화를 안 하겠다 그러고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뭐 무슨 평화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좀 간명하게 이렇게 한번 좀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일본의 수출 규제는 발동이 걸렸고 네. 우리는 지금 그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콕 네. 집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것이다라고 만약에 지적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 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베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규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그 즉각 그 철회를 아베 총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탄을 하는데 네. 이걸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시작된 게 지금 외교 아닙니까? 더 네. 나아가서는 사법부에 강제 징용된 분들, 피해 네. 입은 분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판결, 네. 이건데, 외교적으로 풀어야죠. 외교적으로. 아, 이거를 그래요? 자꾸 경제에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는 네. 차선책은 될 수 있어도, 아. 예,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외교로 풀고, 네. 정치로 풀고, 네.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을 하셔가지고 특사를 보내든지 본인이 아베를 만나든지 해가지고 네.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죠. 네. 아, 국민들로 죽창가 부르면서 이렇게 나서라 이거는 진짜 하책이죠. 근데 이제 그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그 특사로 뭔가 보낸 바가 있다라고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조세영 차관도 네. 그걸 부인하지 않았고요. 첫째. 그다음에 지금 어제 뉴스에 따르면 연말쯤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좀 보도도 있고 이런 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물밑 대화도 하고 네네. 특사도 보내고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하시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어제 저희가 이제 네. 그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최재성 네. 의원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지금 도쿄에서도 방사능 기준치의 4배가 검출됐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행 금지 구역을 도쿄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글쎄 내년 올림픽도 참가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네. 예, 그건 진짜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내년이 올림픽을 일본에서 하면서 2천만 명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일본 아니면 그다음에 한국 아니면 중국을 이렇게 다니지 않겠어요. 예. 아마 내년에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이 아주 메어 터질 겁니다. 어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 오는데 예. 우리가 관광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올림픽 참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해야죠. 그러한 거를. 그래서 우리나라 국익에 맞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장사 잘하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도죠. 알겠습니다. 올림픽 참가를 안 한다든지 여행 금지 구역을 한다든지 그거는 치졸한 발상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가장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이종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